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거든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가상공간? 현실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겁니다. 온라인상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거예요. 설령 얼마가 있더라도, 돈이 얼마가 있든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가상공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큰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인간은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이 남지 않아요. 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학습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성장을 끝마친 인간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상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어린아이가 미래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른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미래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은 이미 성장을 끝마쳤고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을 후세에 물려주는 거지. 그렇게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참 지금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고비라고 해야 될 순간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끝난 인간들이 죽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위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끝난 인간들, 그 인간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야. 발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고 썩으면 답이 없죠. 멸망뿐입니다. Monster Jay.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리더의 존재예요.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그런 사람들을 대신 생각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트주의가 근데 그게 엘리트주의라는 게 참 웃긴 게 애초에 원래 인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온 게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엘리트들이 인류를 이끌어온 게 사실 애초에 어떠한 무리를 이루는 생물체 분집은 리더가 존재합니다. 모든 무리 생물체가 그래요. 아니 근데 무슨 엘리트주의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리더는 리더인 거지. 그쵸, 리더랑 보스랑 착각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이끌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배하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엘리트주의라고 말을 하는 건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보스주의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엘리트가 지배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게 사실이긴 해. 엘리트가 지배계층이 될 수밖에 없어. 엘리트 또한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리더이긴 하면서도 동시에 보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엘리트주의를 따르면. 근데 그 권력을 이제 정당하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잖아요. 귀족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키면은 지금까지의 그 리더들과 엘리트들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지켰으면은 정말 좋은 사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안 지켰죠. 여전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훌륭한 리더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예 없진 않았지만 보기 힘들었지.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걸 견제하는 다른 기득권 측 그리고 그 기득권에 가지려고 하는 욕심 많은 인간들이 그거를 저지를 할 텐데 그것까지 물리치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리더가 탄생하지 않는 한 엘리트주의는 여전히 그렇게 비난받을 겁니다. Master J. 그리고 사실 인간이 그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네트워크 수는 한 1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 정보긴 한데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한 명의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인맥 네트워크는 100명의 한계다 라는 말이 어디선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 명의 리더는 그 휘하에 99명의 인재를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99명의 인재들은 또 휘하의 99명의 인재를 휘하에 둘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약간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로 그룹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과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뭉쳐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역할 분담이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리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휘하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상 리더가 말이 리더일 뿐이지. 그러니까 보스랑 리더랑 개념이 좀 달라야 되는 게, 보스는 그 휘하에 있는 그 인재들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고, 리더는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휘하라고 보지 않고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동등한 입장,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리더인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를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고, 올바르건 올바르지 않건 그냥 이 길로 가자라고 확언을 하고 이제 그걸 지시하는 건 그건 그냥 보스죠.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리더를, 제대로 된 리더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보스만 겪었지.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몬스터 자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생물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주변의 사람 말고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실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자기 영역 외의 생물체는 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무리 생물이 다 그렇듯이 그 무리 외부에 속하는 다른 무리는 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람들에겐 잘하겠지. 자기 무리 내에서는 잘하겠지. 하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사실 배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이 무리가 어느 정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속해 있는 무리라고 인식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인가? 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은 정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에만 한정된 사람이 있겠고, 자기 가족에게만 한정된 사람이 있겠고, 뭐 친구까지 포함된 사람이 있겠고, 회사 내 그룹, 그러니까 회사 동료까지 포함된 사람이 있겠고, 나아가서 국가 자체가 그 그룹인 사람이 있겠고,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범위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무리가 어느 정도 규모냐를, 그거를 자기 인식에 따라서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무리가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속해 있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개인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나름대로 소속감을 가지는 거는 인간 전체가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상태일 때는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그룹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소속을 위해서. 제가 대장요? 그러고 싶네요. 저도 저만의 그룹 무리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내 커뮤니티 만들려고.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 그룹 무리예요. 내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를 키우는 거지. 내가 리더격일 수 있는. 그걸 위해선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인재 철천 모집 중입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무리를 창설해보지 않겠나. 그게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룹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룹의 이익이 있잖아요. 결국 그 그룹이라는 게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 집단인데 이 이익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총을 받는 거예요. 몬스터 자이. 그렇죠.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거시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 거시적인 이익보다, 먼 미래의 이익보다 당장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죠. 그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딱 주고,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마시멜로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갔다 오면은 마시멜로 더 줄게. 그래가지고 마시멜로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근데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상으로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잠깐 갔다 와요.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대부분 먹습니다. 대부분 먹고 참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득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기다려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마시멜로 더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안 참아. 정확히 못 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린아이에게 하는 그 테스트는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적 성숙도는 그 어린아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인, 성체,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척도의 정신 숙련도, 정신 성숙도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되게 보기 힘듭니다. 드물어요. 그게 좀 진짜 슬픈 사실이야. 인류 전반적인 정신 성숙도가 여전히 낮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인간이 미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 본연의 본능이라는 게 결국 어렸을 때 참지 못하고 먹어요. 눈앞에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돼서도 그 마시멜로를 그냥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은 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여러분들 치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완전 따끈따끈하고 바삭바삭한 맛있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 있어요. 침이 막 돋는데 그런 치킨을 시간 지나면 더 주겠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치킨을 먹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예시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음식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 게 음식이 가장 본능적인 척도란 말이에요. 식욕? 이걸 사실 성인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거면은 식욕 이외에 다른 걸 걸어야 되겠지. 물질력 그 돈에 대해서가 가장 보편적인 테스트고요. 사실 물질욕은 그렇게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거든요.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서 이거 사회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 사실 본능적인 그 심리를 테스트를 하려면 사실 성욕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 근데 성욕으로 테스트 하기는 힘들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그렇잖아.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본능,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본능을 해소하는 거,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거고, 더 큰 이익,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그 본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흔치 않다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된다는 거.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일하고 해가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성공 공식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기는? 그거 힘드니까. 그걸 버틸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본능을 참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본능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생각하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일수록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간다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능을 제어한다기보단 본능을 해소하는 편에 가깝긴 한데 근데 그 해소하는 패턴을 좀 내가 조절하고 있지. 그를 통해서 제어하고 있어요. 본능을 해소는 하는데 그 본능을 해소하는 타이밍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할지를 내가 제어한다, 내가 통제한다에 가깝죠. 자기 통제력이요, 자기 절제력이라고 부르죠. 그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다른 인간들처럼 살면 사실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욕망, 욕구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냥 바로바로 해소하고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이게 더 큰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워낙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랐다 보니까 원하는 게 좀 커요. 바라는 게 좀 커. 그 약간 일반적인 삶의 척도랑 다른 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죠.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리더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자이
제가 되고 싶은 리더는 앞으로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메타버스, 이 가상세계에서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희가 향하는 가상세계의 종착점은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같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전 그걸 가상세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상세계의 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게임 개발자가 사실 되고 싶다는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소설책을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게임 판타지 소설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VR 가상현실 게임 그게 굉장히 흥미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자가 돼서 그런 가상세계 VR의 약간 핵심 선도주자 개발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구현하고 싶다 같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원래 게임 개발자로 시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VR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그 게임 개발자의 꿈을 꿨을 때 나중에 언젠가 먼 미래에는 VR 기술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초석을 닦아놔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개발자가 됐는데 아니 이게 웬걸? 내가 게임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VR 기술이 뜨기 시작했네? 뭐야 이거? 뭐 찾아보니까 가상현실 기술의 약간 초기 버전 같은 게 딱 뜨면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취업에 성공하고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맞아 내 꿈과 일치해. 어떻게 보면 꿈이 일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시작했죠. 물론 회사가 그지가 돼가지고 힘들고 망했지만 좋은 회사만 들어갔다면 아마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몸을 축내면서 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세상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거든요. RPG 판타지인데 근데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또 달라졌죠. 완벽한 가상세계를 구현하려면 그 판타지에 국한된 게 아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지금 이 VR 짓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 공간, 유저가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공간 이건데 이제 이게 단점이 그거예요. 실시간 에디팅 안 된다는 거. 인게임에서 실시간 에디팅이 가능한 VR 게임이 나온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후에 나왔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얼마 후에 인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VR 커뮤니티 소셜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퍼포먼스 최적화랑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인기는 없는데 네오스 VR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인게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생각이 다 죄다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보면. Monster Jay. 꿈과 희망. 그래. 제가 가상세계를 만들려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판타지 소설 게임판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지. 메타버스는 미래가 될 겁니다. 기회일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자기가 파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파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과 희망을 쫓아서 가는 거지. 꿈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꿈꾸는 자만이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결국 바라는 거예요. 희망이란 말이야. 소망, 희망,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 목적지를 정확히 찾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헤맵니다. 희망이라는 건 결국 망망대해에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게 그렇지 뭐. Monster Jay. 우선 저는 적어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진다는 게 있다면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났을 때 한 10년 뒤쯤에 미래의 세상에서는 이 VR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미 사회적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아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꿈꾸고 바래왔던 그 이상이
기술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미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뉴럴링크까지 나오면은 어메이징하겠지. 근데 그 뉴럴링크도 이제 초기판에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아무래도 확실히 있겠죠. VR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겠지. 아무래도 이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VR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혁명일 겁니다. 너브기어 말하는 거잖아. 소드아트 온라인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거든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가상 공간. 현실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겁니다. 온라인상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거예요. 설령 얼마가 있더라도, 돈이 얼마가 있든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가상 공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오프라인은 현실에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온라인은 이 가상 세계에선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 그대로 판타지가 여기 이 세상에선 구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도 가상 세계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10년 뒤쯤의 미래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지금만 해도 여러분들 평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요런 늑댕이가 이렇게 전신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놀랍잖아요. 사실 한 10년 전쯤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라고. 이거 10년 전쯤에 이런 게 상용화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의 10년은 더더욱 상상이 가지 않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어마무시하겠죠.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기술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게 상용화되고 할 겁니다. 핸드폰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죠. VR 기술은 그 다음 세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지금 현재 초기 VR이라 그런데 VR 기술이 거의 완성에 가까워질 때쯤, 그러니까 지금 1세대 VR 기술 말고 한 3세대 VR 기술쯤 되면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은 파급력을 지닐 거예요. 그리고 한 4세대, 5세대쯤이면 그럼 이제 상상이 불가능하겠지. 어떤 파급력을 지닐지. 사람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되고 사람들이 이런 그 가상의 육체를 지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자기 취향대로 맞출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사회적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지금 세대로서는 적응을 못할 겁니다. 한 10년 뒤쯤의 변화는 지금 현재 세대로선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례 없는 속도로, 말 그대로 미쳐있는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인류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 인류는 기술의 변화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에 이르렀어요. 진짜로. 이제는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인도하고 있어요.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척도는 이미 진작에 지난 지 오래고, 지금은 이제 컴퓨팅 기술에 의해서 인간들이 발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 본연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정말 엄청난 천재들이 아닌 이상 인류 전체적으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천재들이 아닌 이상 현재까지 인류가 쌓아온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이미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능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더더욱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인류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태됩니다.